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디자이너 JSK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도 손쉽게 배우는 시리즈 세 번째 가치평가지표 읽기 그 첫 번째 편으로 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5가지 평가지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의 정의를 보시면 Price Earning Ratio, 영문 그대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이 비율을 구하는 산식은 시가총액에서 단기 순이익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환산을 하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으로 환산이 될 수 있고요.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기업의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몇 년 동안 현재 버는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현재의 시가총액에 도달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 10이라는 것은요, 지금 벌고 있는 그 단기 순이익에 10년 동안 벌면 현재 시가총액에 도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PER이 높으면 고평가라고 부르고요, 낮으면 저평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앞서 상대적이라는 말에 빨간표가 쳐 있듯이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PER은 같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 지표로 활용되기 좋은 값이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식품업계에 A기업, B기업이 있고요. 이 A기업, B기업의 각각의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 그에 따른 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A기업은 퍼가 10이고요. B기업은 퍼가 2입니다. 이 말인 즉슨 A기업은 10년을 벌면 시가총액에 도달하고요. 현재의 시가총액에. B기업은 2년만 벌면 현재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가치평가의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A기업은 고평가되었다. B기업에 비해서. B기업은 저평가되었다. A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서가 붙는 게 같은 업종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이라고 예를 들어 봅니다. C기업과 D기업이 있는데 C기업은 제약회사고요. D기업은 건설회사입니다. C기업, D기업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그에 따른 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고퍼주라고 해서 퍼 자체가 높습니다. 그 D기업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제약사업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가치보다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고, 건설회사는 지금 저희가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퍼 자체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업종 간의 퍼를 비교를 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C기업이 퍼가 높기 때문에 고평가다, 그리고 D기업이 퍼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C기업과 D기업은 각각 다른 업종이고 그 업종마다 다른 재무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퍼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판단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 퍼를 두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유의미하나 다른 업종에 한해서 그 퍼만으로 그런 평가를 나누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C기업은 50년을 벌면 시가총액에 도달하고요. D기업은 5년만 벌면 시가총액에 도달한다. 다만 이건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C기업이 고평가다, D기업이 저평가다라고 판단은 하기가 힘들고요. C기업은 제약군이기 때문에 제약군 내에서, 그리고 D기업은 건설주이기 때문에 건설주 내에서 비교 평가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치타가 빠르냐 인간이 빠르냐를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유의미한 비교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타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타는 치타 무리 내에서 어느 치타가 빠른지 비교하는 게 맞고요. 인간은 인간끼리 누가 빠르냐를 비교하는 게 맞겠죠.
퍼도 동일합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게 유의미한 값을 나타낼 수 있고요. 다른 업종 간에 비교를 할 때는 그 재무 구조라든지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펄을 이용한 주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가는 앞서 펄에 대한 산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죠.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은 우리가 흔히 펄라고 부르고요. 이걸 다시 환산하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죠. 이걸 주가만 다시 떼놓고 보면요. 주당 순이익을 곱해주면 자변해요. 주당 순이익이 EPS 곱하기 퍼는 주가라는 산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 값은 수식으로 풀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주가는 EPS 곱하기 퍼로 환산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A기업에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EPS 1000원이고 퍼가 3이기 때문에 주가는 3000원이겠죠. A기업의 지금 주가가 3000원인데 이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B기업을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산업 전체에 대한 펄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정 주가 1은요. B기업, 즉 A기업과 비슷한 식품군에 위치하면서 재무구조가 비슷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에 펄을 적용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고요. 적정 주가 2는 식품산업 평균의 펄을 활용을 해서 A기업이 식품군 안에 있기 때문에 식품 평균값 정도는 주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식품산업 평균 펄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번외로 미래주가를 판단하는 그런 값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정주가 1은요. B기업, 즉 유사 식품군에 있는 B기업의 퍼가 5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럼 A기업 역시 지금 퍼가 3인데 B기업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주가 1에 대한 펄을 B기업의 펄을 적용을 해주고요. A기업의 EPS 1000원 곱하기 B기업의 퍼 곱하기 5를 해주면 적정주가가 5000원이 산출이 된다. 즉 A기업은 B기업 비교해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B기업만큼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면 적정주가는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정주가 2는 식품 평균 산업의 펄을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식품 평균 퍼가 지금 10이다라고 하면 A기업 역시 지금 3인데 적어도 10까지는 우리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정주가 2에 A기업의 EPS 1000원 곱하기 식품 평균 퍼 10을 곱해주면요. 적정주가가 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즉 이것을 해석하자면 지금 현재는 퍼 3의 주가가 3000원인데 식품 평균만큼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적정 주가는 만원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 주가를 판단을 해보면요. 미래 주가는 예상 EPS 성장률 값 곱하기 기대 퍼 값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퍼는 식품 평균 값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EPS는 1년 후에 10%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1000원 대비해서 10% 성장한 1100원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1년 뒤에 현재는 3000원이지만 1년 뒤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냐를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EPS는 10%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퍼는 식품 평균만큼은 성장을 할 거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1100원 곱하기 10을 해서 1년 뒤에 주가는 11,000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펄을 이용한 주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방법론은 절대적인 가치평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내외부 리스크에 따른 변동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주가가 내가 평가한 지표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지표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